대한민국 지방이 인구 소멸과 상권 소멸로 씨름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곳은 이름하여 화성판 이태원으로 불리고 있는 바란 만세시장 되시겠습니다. 동남아 현지 로컬 시장이라고 해도 모르는 이들이 이곳을 와보면 믿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재미멀 오늘도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제가 일전에 영상을 올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떤지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은 지방 소멸의 흐름을 이겨내고 나름 자생하고 있는 시장을 연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바란 만세시장에 와봤는데요, 정말 이곳에 처음 와보게 되는 사람이라면 이곳이 동남아시아의 한 로컬 시장이라고 해도 믿을 법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리를 보시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외국인 비중이 훨씬 많아 보이고, 시장 건물 간판을 보아도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글을 찾기 어렵고 동남아 언어로 쓰인 간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바란 만세시장이 속한 향남읍은 현재 인구가 8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과거 이곳 향남읍에 대형 마트가 없던 시절에는 나름 이곳이 시장으로서 잘 기능을 했었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곳 바란시장을 찾던 사람들의 발길이 좀 더 쾌적하고 쇼핑하기 좋은 마트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곳 바란시장은 침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시장은 이러한 침체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곳 주변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점을 이용해 다문화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펼쳤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거리를 걷는 동안 이곳 시장은 활력이 넘치고 강원도나 저 아래쪽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 등에서 볼 수 있는 적막감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언론 기사에 의하면 이곳은 17개국 외국인 상가 밀집 지역으로서 손님 중에 한국인이 2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바란 만세시장의 점포 800여 곳 중 절반가량은 외국인이 주인이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상점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국적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러시아 등 이들 식당도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상점을 운영 중인 내국인의 경우도 워낙 외국인 비중이 높다 보니 국적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외국인 손님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실제 제가 거리를 걷는 동안 들려오는 말은 한국말은 거의 들을 수가 없고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대화들을 대부분 들을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글 간판도 물론 있지만 외국어로 써있는 동남아시아 언어로 쓰여 있는 간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바란시장은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919년 4월 5일
이곳 전통장날에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던 중 일제의 무차별한 사격으로 제암리 학살 사건의 비극이 시작된 유서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매달 5일 10일마다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인데요. 오늘은 5일 장날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장날에 이곳에 오게 되면 외국인들과 내국인이 뒤섞인 시끌벅적한 장날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 곳곳에 인구 소멸 및 지방 소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장들이 그나마 많이 있어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도 있는 곳은 행복한 축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외노자분들도 없는 정말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의 경우는 오로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출생률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정말 외국인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민정책을 펼쳐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여행을 해본 것이 2016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동남아시아라는 곳을 여행해 본 시기가 바로 2016년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처음 나가보는 동남아시아의 느낌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런 이 바란 만세시장의 골목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실제 이곳 거리에는 가판대에서 동남아시아 음식을 메뉴를 파는 곳들도 있고, 또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가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음료, 야자수 음료가 있죠. 그런 야자수 음료를 실제 이곳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곳이 동남아가 아닌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향나읍 바란 만세시장에서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오늘 영상처럼 나름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 재래시장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조금 더 끝까지 봐주시고 동남아시아스러운 이런 거리의 풍경도 조금 더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의 흐름을 비껴가고 있는 시골 전통시장 2편입니다. 오늘은 바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조암시장입니다. 이곳도 거리에 빈 상가 공실이 거의 없이 나름 잘 운영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거리의 모습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화동포 여러분. 재미멀 오늘도 공손히 두 손 모아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오늘 영상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방 소멸 시대에 어려움을 나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암시장 영상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조암시장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속해 있는 전통시장인데요. 이곳 시장의 역사도 나름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조암시장은 1929년에 개설되어 현재에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 개설 이래로 동네 주민들의 일상과 재미를 제공해주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 조암시장도 어느 전통시장처럼 5일장이 열리는데요. 이곳의 장날은 매달 끝자리가 4 또는 9일날에 열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날이 장날이 아니라서 시끌벅적한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점이 차분히 장터의 특색 있고 옛날 감성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우정읍의 인구수는 현재 약 17,000명 정도 되는데요. 평균 연령은 51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읍 단위에서 인구가 17,000명이면 아주 적지도 그렇다고 아주 많지도 않은 어중간한 인구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어중간한 규모이기는 하지만 이곳 조암시장을 돌아보면 임대문구를 내걸은 상가가 그리 많지는 않고 시장을 벗어난 일부 지역에 조금 보이는 수준입니다. 최소한 이곳 전통시장 내에서는 그래도 나름 가게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 거리에서도 보면 중국 언어 간판을 비롯한 외국어 간판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법무부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우정읍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3,156명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 아마도 이곳 조암시장을 지탱하는 한 축으로 보여집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바란 만세시장보다 정도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이곳 조암시장도 이런 외국인들이 시장의 기능 유지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 조암시장에는 중국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제법 많이 보이는 듯하고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음식, 할랄 푸드, 리투아니아 치즈, 케밥 등 다양한 외국 음식이나 가공식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외국 음식들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 이곳 외노자들이 나름 지방 전통시장의 상권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거리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옛날 시골에서의 찻집인 다방이나 커피숍 종류가 좀 많고 게임 PC방 같은 것들이 좀 보이고 이 미용원들도 제법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방이나 카페 등이 꽤 숫자가 많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곳 조암시장은 외국인들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외국 음식들과 국내 시골 장터의 대명사인 다방이나 이 미용원 등도 함께 볼 수 있어 거리를 걷다 보면 나름 쏠쏠한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는 점이 매력인 듯 합니다. 결국 이곳 조암시장도 국내 내국인들만으로 운영 유지되기는 쉽지 않고 이런 외노자분들의 경제활동이 동반되어야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나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이렇게라도 외노자들이 있는 곳은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휴일이기는 하지만 거리에 그리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리의 상가의 임대 문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는 이곳이 가게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또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은 화성시 우정읍 조암시장에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리 모습 조금 더 보면서 저는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파란색 함석 지붕의 콘크리트 외벽을 가지고 있는 아담한 사이즈의 집인데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으로 보입니다. 지붕 상태로 보아 아직은 더 살 수 있을 듯한데 아깝습니다. 비가 오면 비는 피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재미멀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천안시 병천면에 와서 그냥 가볍게 면단위 소재지의 시내거리와 골목거리 모습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은 그냥 가볍게 제 멘트보다는 거리의 건물과 거리의 모습을 보시는데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안시 병천면의 인구는 25년 2월 기준으로 6,033명 정도 되는데요. 이 숫자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충북 진천군 2월면 인구수보다 조금 적은 수준인 듯 합니다. 그래도 이곳 인구가 인구 소멸 지역에 속하는
면 단위보다는 사정이 좀 괜찮은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 기반이 없는 시골에서처럼 향후 특별한 산업 기반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시골 인구는 차츰차츰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그것이 걱정입니다. 아마도 이런 내국인의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병천면 하면 아무래도 순대거리가 유명한데요. 실제로 이곳 병천면에는 순대국밥집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이곳에서 얼큰 순대국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맛도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곳에 오시면 꼭 한번 순대국밥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병천면의 지명인 병천은 두 개의 내를 아우른다는 뜻에서 순 우리말로 아우네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병천면에도 5일장이 있는데요.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 이렇게 5일장이 열리고 이때가 되면 나름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 합계 출산율을 보면 1970년대에는 무려 4.53명이었는데요. 그 이후 점점 출생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2000년에는 1.48명까지 떨어졌고 2023년에는 급기야 1명대가 무너지면서 0.72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실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7, 80년대만 해도 기억나는 것이 완전 시골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동네마다 어린아이들이 제법 많이 있었고 동네가 낮이면 시끌벅적하고 정월 대보름에는 밤에 쥐불놀이를 한다고 또 동네가 시끌벅적하고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쥐불놀이를 한다고 밤에 불을 돌리고 다니면 아마도 방화범으로 오해받고 파출소에 잡혀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 앞에 건물도 보니까 병원 임대문구, 임대문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임대문이. 자, 이곳 시골도 곳곳에 이렇게 보면 임대문구가 붙어 있는 곳도 있고, 아까 인트로 부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빈집이 곳곳에 또 보이기도 합니다. 시골도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고 또 그곳에 살던 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그곳에 살던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곳은 바로 빈집으로 남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시골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시골 면 소재지에도 아시아마트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내국인들이 꺼리는 3D 업종이나 힘든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기에 사실은 고마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요즘은 다문화가 어찌 보면 하나의 사회적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외노자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함께 꾸려나가야만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는 시대인 듯 합니다. 자, 이곳 시골 골목인데 옷가게가 구제옷이라든지 이런 옷가게들이 좀 많이 보이는 듯 합니다. 지금 시내 중심거리에서 골목 쪽으로 들어와 보고 있는데요. 골목 쪽에도 인적이 거의 없습니다. 시내 중심거리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한둘 서너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다니기도 하는데, 이렇게 골목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 인적이 확실하게 뜸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골에는 사람들이 정말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집은 아까 인트로에 보여드렸던 시골 빈집인데요. 대문도 이렇게 다 망가져 있고, 그리고 안쪽에도 사람 사는 흔적이 보이지는 않고, 지붕은 파랗게 함석 지붕인데 아직 쓸만하고, 마당에는 저 고무다라이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안시 병천면 시내 중심 거리를 영상에 담아 봤는데요. 도심지에 사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또는 이곳이 고향이 아닌 우리 시청자님들이 혹여 계시다면 고향의 장터 모습을 오랜만에 보시는 대리만족의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런 꾸며 손두부랑 수제 돈가스, 자, 이런 정겨운 간판은 도심보다는 이런 시골에서 보니까 더 정겨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안시 병천면 시내 중심거리를 영상에 담아 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